자, 존 웨인 공항에 왔습니다. 얼바인은 이 존 웨인 공항이 얼바인 어디 사시든지 뭐 10분? 한 15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라서 굉장히 국내선을 이용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맨날 아이들이랑만 여행 가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혼자 여행을 가니까 뭔가 더 설레기도 하네요.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가 잠겼습니다. 며칠간 겨울 폭우가 쏟아지더니 결국 홍수를 불러왔습니다. 주민 10만 명 긴급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뭐 이렇게 바쁘게 다니니? 미국에는 까마귀가 많습니다. 얼바인에도 까마귀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시애틀에도 까마귀가 많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이제 친구네 집이 이 시애틀에 엄청 큰 이 호숫가 앞에 있는 집입니다. 바로 호숫가 뷰 집이에요. 근데 역시 시애틀답게 이제 약간 이런 흐린 날씨가 계속 되다 보니까 사실 저 건너편에 있는 데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여기 굉장히 큰 호수인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카약도 있잖아요.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 여기 시애틀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사실은 이 앞에가 모래사장인데 저기 모래사장 앞에 의자들이 있잖아요. 모래사장인데 지금 모래사장까지 물이 찬 거예요. 시애틀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정말 몇 주 동안 계속 비가 내렸는데 제가 있는 동안 딱 3일 동안만 비가 딱 멈췄어요. 이렇게 그래도 비가 올 때보다는 훨씬 편하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와 정말 아니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웃겼어요. 아니 누가 이걸 떼가나? 이런 게 표시가 따로 돼 있더라고요. 나의 프라이버시는. 그래서 이제 제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바이오 안녕하세요. 얼바인 제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애틀 벨뷰 성혜연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시애틀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진짜 미국이 넓고 다양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리얼터 일을 오래 하면서 계약서는 늘 많이 봐왔었으니까 당연히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인하는 계약서나 시애틀에서 계약하는 계약서나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밤새 수다하고 얘기하다 보면서 와 정말 아니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캘리포니아의 계약서를 보니까 물론 이제 자살, 타살은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 자연사 포함해서 3년 안에 사람이 죽은 거를 셀러분이 디스클로저를 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사를 들어가서 집을 옮기는 건 굉장히 인생의 큰 이벤트인데 그 집에서 만약에 최근 사이에 사람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자연사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약간은 편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 디스클로저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특히 미국은 소송의 나라잖아요. 정말 작은 거에도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디스클로저의 중요성을 저는 제가 이제 리얼터를 처음 시작하면서 교육을 받을 때부터 디스클로저 안 하면 큰일 난다. 너 소송당한다. 그렇죠. 이 말 많이 여기도 들었었거든요. 셀러 디스클로저가 제일 중요한 서류예요. 사실 매매할 때. 근데 저희는 이제 물리적 결함, 머터리얼 디펙트라고 해서 뭐 지붕이 샜다거나 이런 것들은 디스클로저 하게 돼 있어요. 베이스먼이 플러디 됐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체크하는 항목이 없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물어보면 바이어 브로커가 물어보면 대답은 솔직하게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한국 손님 90%의 제 클라이언트는 중국 손님들이 한 10%? 그 정도라서 양쪽 그 민족들이 다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누가 돌아가셨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물어는 봅니다. 물어보고 이제 이사 가는 이유.
업사이징 하냐, 다운사이징 하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저쪽에서 뭐 누가 돌아가셔서 이제 할머니 혼자 살게 되셔서 이사를 하나 뭐 이렇게 나오게끔 이제 제가 물어는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서류에 이렇게 체크하는 처음부터. 항목이 없어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그게 있길래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실은 얼바인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던 신문에도 나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Irvine police make a tragic discovery at this home in a private gated community near Settlers Park. 3 adult family members all dead in the house. 그 집에서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됐는데 그게 사망한 지 1년이 지나서 발견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캐나다에 친척이 있었는데 친척이 여기 가족이랑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얼바인 경찰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봤더니 사망한 한 가족을 발견했고 이제 추정하기로는 거의 자살로 추정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사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이제 그 네이버에서도 사실은 몰랐던 거고 그래서 되게 뒤늦게 발견을 해서 사실 우리는 리얼터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 집을 누가 살까?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 집이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 사람들은 막 반값에 팔리지 않을까 했지만 사실은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금방 팔렸고 집값도 많이 그렇게 내려서 팔리지는 않았었어요. 아마 투자자가 사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잘 아시네요. 네. 저는 또 너무 신기했던 게 marital status.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또 이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주에서는 오퍼 계약서에 쓰더라고요. 처음에 오퍼를 낼 때 노스웨스트 MLS 표준 계약서에 바이어의 메리털 스테이터스를 클릭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unmarried person, 결혼 안 하신 분, 아니면 이혼하신 분, 그러니까 어쨌든 싱글, 스파우즈가 없는 분, 그다음에 아니면 married couple, 결혼한 사람. 아니면 married as separate, 그러니까 결혼을 했지만 스파우즈를 빼고 예, 단독 퀴클레임들을 명의를 빼고 하는 단독 거죠. 명의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제 엔티티 기업이나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제시가 보고 어제 되게 놀래서 얘기하신 게 그 캘리포니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바이어의 굳이 그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상태를 했는지를 셀러가 알 필요가 그치. 있냐는 거죠. 그렇죠.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집의 셀러가 왜 알아야 하는가. 근데 생각해보면 얘기해보면은 사실은 셀러가 몰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그렇죠. 집을 파는 에스크로랑 건데. 타이틀만 맞아요. 알면은 되죠. 근데 이제 그 목적은 이게 계약서가 뮤추얼이 되면 에스크로로 가서 에스크로랑 타이틀 회사에서 당연히 그 베스팅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 이름으로 타이틀을 할 거냐 이것 때문에 넣는 건데 굳이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가 아니니까. 그쵸. 예. 셀러가 굳이 알 필요는 처음부터 알 필요가 있을까? 없죠. 그냥 이름만 알으면 되지. 그렇죠. A라는 사람과 B가 있으면 얘네가 엄마와 딸과의 관계인지 부부의 관계인지 그거를 이제 다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일단 항상 저희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fair housing 이제 그 롤을 얘기해서 뭐 인종이나 뭐 아니면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차별을 주면 안 된다가 있기 때문에 나의 marital status를 말하는 것도 사실 그거로 인해서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거를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주에서 일어났던 여러 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주는 당연히 소송이 많고 소송이 한번 이제 생기면 그 이슈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게 아예 이제 계약서에 이제 보충이 돼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여기 워싱턴주 계약서보다 우리 캘리포니아 계약서가 뭐가 포함이고 뭐가 포함이 아닌지 이런 항목이 되게 많은데 가장 최근에 에딩된 게 바로 bathroom mirror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제 화장실의 그거 보고 거울. 너무 웃겼어요. 아니, 누가 이걸 떼가나? 이런 게 표시가 따로 돼 있더라고요. 체크박스 하게. 네. 근데 웃긴 건 그 화장실 거울은 항상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화장실 거울은 포함한다고 디폴트로 해놔라. 포함. 디폴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떼갔던 거예요. 많이 거기는. 떼갔던 거죠. 네. 많이. 저는 10년 동안 일하면서 그거 떼어간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실 여기서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제 거래를 하는 중에 화장실의 거울이 사실은 저희 시어머님이 결혼하실 때 해줬던 굉장히 좋은 거울이라 떼가겠습니다. 이거를 원래 집에 붙어 있는 것들은 그쵸, 떼가면 픽스처.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픽스처니까. 그래서 화장실 거울도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떼가면 안 되는데 이거를 떼갔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로 나중에 소송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넣어버리는. 그래서 최근에 정말 네, 네. 한 몇 년 사이에 다른 것도 아니고 진짜 bathroom mirror 어떻게 보면 너무 생뚱맞은 그쵸. 항목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워싱턴주 서류 보셨잖아요. 어떤 게 좀 특이하셨어요? 저는 그게 좀 특이했어요. 하다가 유틸리티 회사에 관해서 디스클로저 하는 게 있었는데 뭐 유틸리티 사실 회사 뻔하잖아요. 이 도시에 그쵸. 다 우리는 퍼블릭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거를 굳이 왜 디스클로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물값이 되게 중요해요. 상하수도. 다른 거는 사실 그 어덴덤에 안 써도 돼요. 뭐 전기, 가스 회사, 뭐 설계해서 안 써도 되는데 물은 유일하게 리너블 유틸리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셀러가 붙는 거죠. 그렇죠. 집에. 린이 걸리는 거죠. 안 내면. 그래서 셀러가 이걸 안 내고 집을 팔았을 경우에 지금 이제 당연히 타이틀 에스크로 회사가 중간에 있으니까 이걸 처리해 주지만 만약에 이 회사를 하이어를 안 했다. 직거래를 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셀러가 물값을 1,000불 안 냈으면 이 1,000불이 셀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집을 따라서 바이어한테 전가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린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리너블 유틸리티이기 때문에 되게 물값이 중요하고 워싱턴주는 물값이 좀 비싼 주 중에 하나예요. 아니 이렇게 물이 많은데 넘치는 게 물인데 왜 비싸요, 진짜? 그래서 손님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아니 이렇게 물이 흔한데 왜 물값이 비싸요? 맞아요. 물이 빗물이 넘치는데 오히려 우리는 사막이 깨끗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석회수물이라 처리하는데 돈도 그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막인 얼바인은 오히려 물값이 싸고 석회수물인데. 여기는 비싸고 그게 이제 결국은 하수 처리 비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물값이 100불이면 한 6, 70불이 하수 비용이에요. 하수 처리 비용이 네, 많이 든다. 상수 비용은 얼마 되지 않아요. 네, 하수 비용이 이제 많이 드는 이유는 비가 일단 많이 와서 그렇고요. 비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비 많이 비 와요. 많이 옵니다. 겨울철에.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얼바인처럼 이제 계획 도시라서 이렇게 판판하면은 하수 관리도 편해요. 근데 여기는 막 이렇게 오르내리고 하는 이제 구름 같은 지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집은 시설을 만드는 게 쉽지 동네 않았겠어요. 길보다 집이 더 낮은 경우도 있어요, 지대가. 그러면 이거를 끌어올리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집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중력으로 딱 떨어지는 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 처리 비용이 되게 좀 많이 되고. 들죠. 그리고 비도 엄청 많이 오니까 빗물 처리 그쵸. 비용도 이제 많이 들고. 그렇죠. 물값은 이렇게 딱 매몰차게 셀러가 끊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왜 그걸 굳이 집에다가 붙이나 물값 안 낸 걸 그냥 물 안 내는 사람 있으면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물 몇 개월 동안 안 하면 그냥 다 끊겨버리거든요. 하수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적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중력을 이용해서 딱 떨어지는 그런 지형이 아닌 지형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막 오르내림이 막 있어서 그래서 하수를 절대 끊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수 같은 경우는 셀러가 꼭 돈을 내고 가게끔 린을 안 걸리게 바이어가 깨끗한 프로퍼티를 받기 위해서 에스크로 회사가 그거를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 간의 분쟁이 많아서 이제 뭐 소송도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늘었고 디스클로저가 많이 늘었고 워싱턴주는 물이 많으니까 또 많습니다. 물에 관한 문제가 많아서 물에 관한 그런 사람보다 물이 많아요. 맞아요. 물이 많다 보니까 많아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그런 계약서에 그런 게 이제 추가되는 것 같아요. 네, 워낙 미국이 큰 나라니까 맞아요. 주마다 그 자연 환경도 다르고 사람 문화도 수도 다르고 인종 구성도 다르고 해서 그런 걸 다 반영하는 게 계약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주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점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집 매매를 생각하시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동부에서 집을 매매하시다가 이제 서부로 오시면 아니 변호사 없이 어떻게 집 매매를 해요? 되게 불안해하시죠? 네, 되게 네. 불안해요. 아니 변호사 없이 하다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미국은 동부 쪽은 이제 변호사가 에스크로 타이틀 회사 역할을 하지만 네. 서부 쪽은 변호사가 없습니다. 집을 매매를 할 때 이 에스크로 회사랑 타이틀 회사가 그거는 똑같아요. 네, 그건 똑같아요. 유일하게 같은 거였고요. 네. 저도, 에스크로 회사와 타이틀 타이틀 회사가 이제 담당을 하는데 맞아 하나 달랐던 게 저희는 에스크로 회사와 타이틀 회사가 꼭 다른 회사예요. 원래 타이틀 회사가 보통 더 커요. 타이틀 회사가 이제 집에 문제가 생길 때 보장을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보통 타이틀 회사가 굉장히 크고 에스크로 회사들은 작은데 이제 보통 이제 워싱턴에서는 다 그게 한 회사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이 에스크로 회사 다른 회사, 타이틀 회사 다른 회사예요.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역사와 그런 문화 배경과 이런 거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그쵸. 달라지는 자연 거죠. 환경, 지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컴바인이 돼서 그 계약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계약서만 보면은 이제 그 주의 특색이 이제 보이는 거죠.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챙기셔야 할 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 지역의 전문가로서 그런 내용을 각각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또 성혜연 씨 꼭 저희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 저랑 같이 얼바인이랑 뉴포트 비치 한번 같이 돌아다녀요. 다음에는 제가 꼭 가서 찍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Irvine.